세심하게 관찰하기인데요. 플레이 해요? 저거 곰? 네, 곰이요. 아닌데요. 이 무주의 맹시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현상인 거죠. 소프트웨어에서도 똑같은데, 우리가 어떤 한쪽 측면, 익숙한 것들에서만 계속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기가 더욱더 쉬워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잘 찾기 위해서는 이제 관점을 바꿔보는 연습들을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테스트하고 있는 기능이지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도 좀 주목을 해본다. 아니면은 일부러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의도해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연습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게 파고들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테스팅을 할 때에 좀 이제 명백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질문들을 띄어넣어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면 이렇게 보통 작성을 하게 돼요. 인스톨 파일을 테스트하는 중이다. 그러면 이제 인스톨 파일이 에러 없이 완료되는가? 를 보통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좀 더 파고들면 인스톨 파일을 우리가 설치하는 이유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가 돼서 실행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을 하는 게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면 로그인 기능을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했을 때에, 로그인을 하고 나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로그인을 하고 나서 실제 우리가 어떠한 본질적인 걸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만큼의 정보만을 내가 열람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어떤 모듈, 기능에 조금 더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서 테스팅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더 가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아무래도 좀 더 깊게 파고드는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뭐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뭐 시각, 청각, 촉각 등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에 많이 집중을 하라라고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화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같이 실행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장비를 이용해서 그 상황을 촬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25페이지하고 24페이지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맞는 얘기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네. 구현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니까 다른 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어도 사실은 많이 집중을 하게 되면 놓치게 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어떤 가이드를 주면 조금은 더 다양한 관점으로 깊이 파고들 수 있을까?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하고 나서 그 테스트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나는 이렇게 무주의 명시, 아까 곰돌이 나오는 거, 소프트웨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더 잘 찾아내려면 관점을 바꿔보는 연습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관점, 근데 뷰어가 바뀌지 않고선 그 뷰가, 동일한 뷰어가
다른 뷰를 갖는다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뷰어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테스트할 때도 팀으로 협업하면서 리뷰를 같이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런 일들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본질적인 질문 던지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 이제 한참 들어가보면 거기에 더 완전히 이제 매몰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꼭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다른 뷰어의 그 뷰가 들어와줘야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 기반의 설명이고,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새로운 뷰어가 필요하다. 예.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캠 캐너 캠 캐너인가? 이분이 쓰신 책에 Lesson Learned in Software Testing에서 저희 책도 있지만 137번째 법칙이 테스트 용이성이랑 가시성과 제어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테스트가 쉬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내부 동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시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이 충분한 제어 포인트를 모두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같이 뭔가 서포트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 테스트 용이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할 때부터 아예 모니터링이나 제어에 염두하지 않고 만들어진 시스템은 좀 이제 테스트할 때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에 진짜 소프트웨어가 특별히 더 테스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때에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외부 자원들, 예를 들면 파일이나 네트워크의 상황, 그리고 뭐 DB 형태, 운영체제의 상황이나 아니면 종류, 이런 것들도 10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테스트할 때 좀 많이 활용하는 것들 중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거에 이제 콘솔하고 로그인데요. 이 내부 동작들에 대해서 로그를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에러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스트를 하다 보면 저희 테스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로그를 남겨주십시오라고 개발자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팀에서는 뭐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으니 이러이러하게 로그를 좀 저장을 해달라 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협업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뭐 조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까지 말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좀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라고 얘기하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직접 뷰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리뷰를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가고 뷰를 바꿈으로써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탐험할 때에 지켜볼 수 있는 이제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최소 뭐 콘솔이나 로그 파일을 찾아서 뭔가 이제 협업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담이긴 한데 이렇게 이게 지금 유명한 테스터에 대해서 보통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던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자.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러면 이 사람의 그 일상의 삶이 되게 피곤할 것 같아. 진짜 피곤할 것 같거든요.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되게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학이나 이런 테스트, QA 이런 걸 되게 잘할 수 있는데 그 일할 때는 그렇게 되게 예민하다가 평상에는 또 둔감해지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되게 예민해져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참,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이걸 어떻게 가이드를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얘기는 결국 무심한 사람이 예민하게 되라고 말하는 건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것도.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좀 더 잘하기 위해, 이런 사람은 더 작은 그 자극에도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잘하지만 되게 당사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참 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나도 요즘은 이제 좀 헷갈리더라고. 짜잘한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더군다나 그런 예민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 정말 스트레스 받을 거거든. 우리도 알잖아. 사례가 있고. 사람 자체로 보면 좋지만 이 업무상 그런 걸 요구하면 되게 많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아,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